지금부터 6월 열린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전면의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창 수여가 있겠습니다. 수상자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수상자 활동 차렷, 구준님께 인사. 바로 모범 공무원증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행정주사 최정윤. 귀하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라 2017년도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되었으므로 이 층을 수여합니다. 2017년 6월 30일 국무총리 이낙연. 부상은 매달과 3년간 매월 5만원의 모범수당 지급됩니다. 모범공무원증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행정주사 강성희. 내용은 같습니다. 표창장 금천구 시흥 제2동 주무관 정은상. 위 공무원은 평소 근무 성적이 우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7년 5월 31일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부상은 20만원 상당의 전통문화 상품권입니다. 표창장 금천구 청소행정과 주무관 한종균. 내용은 같습니다. 표창장 도로과 주무관 공혜성. 위 공무원은 평소 근무 성적이 우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구정 발전에 기여한 공이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7년 7월 3일 금천구청장 차성수. 부상은 20만원 상당의 전통문화 상품권입니다. 표창장 독산 제2동 주무관 노재희. 내용은 같습니다. 표창장 여성보육과 주무관 김지혜. 위 공무원은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민원에 응대함으로써 친절봉사행정구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친절까치 공무원으로 선정하여 이에 표창합니다. 2017년 7월 3일 금천구청장 차성수. 부상은 20만원 상당의 전통문화 상품권입니다. 표창장 지역혁신과 주무관 정이현. 내용은 같습니다. 표창장 민원여건과 주무관 이송원. 내용은 같습니다. 표창장 독산 제3동 방문간호사 김엽영. 귀하는 평소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방문건강관리사업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사회 건강관리 서비스 향상 및 지역주민 건강증진에 기여한 바가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7년 7월 3일 금천구청장 차성수. 부상은 20만원 상당의 전통문화 상품권입니다.
표창장 독산 제3동 박문간호사 이재경. 내용은 같습니다. 표창장 독산 제4동 박문간호사 장숙자. 내용은 같습니다. 표창장 독산 제4동 박문간호사 김선영. 내용은 같습니다. 수상자 일동 차렷. 인사. 바로 수상자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업무를 공유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금천구 금천 소방서 건립 관련 진행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금천 소방서 건립을 위해서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로 결정하는 절차를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이번 주에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를 서울시에서 할 예정입니다. 대상지 위치는 독산 2동 1054-8번지 일대고 대상지 토지 면적은 3,192제곱미터입니다. 여기서 같이 도시계획 결정하는 사항은 건축물의 범위를 같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이 7층 이하로 결정될 예정입니다. 금천소방서 건립은 2019년 소방서 개소를 목표로 진행을 하게 되고 총 사업비는 384억 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간 추진 경위를 잠깐 보고 드리면 2013년도부터 금천소방서 건립에 대한 타당성 조사 후보지 물색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하반기에 서울시에서 기본 방침을 수립하고 올해 1월에 저희 구에서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와 구로소방서와 함께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 일부 반대 민원들이 있고 해서 저희 구와 서울시 합동으로 소규모 주민설명회, 간담회 등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특별히 갈등관리 전문가를 파견해서 같이 그 의견에 대한 조율 과정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1일 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원안 가결되었고 이번 주 목요일 7월 6일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지난주에 또 한번 주민과 소규모 간담회가 있었습니다만 7월 중에 저희 금천소방서 청사와 청사 내 주민 편의시설 계획에 대한 내용들을 좀 검토해서 7월 하반부에 주민설명회를 추가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각 부서에서는 저희 금천소방서 건립과 관련해가지고 일부 이제 언론에 조금 왜곡된 보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더라 하는 내용보다는 독산 이동장님이나 아니면 저희 도시계획과에 직접 내용 확인하셔서 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좀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 독산 이동에서는 주민들이 이제 소외되고 낙후된 데에 대한 좀 불만 이런 의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금천소방서 건립이 오히려 지역의 주민 편의시설 도입을 통해서 독산 이동 발전의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안전건설 치수과에서 안양천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장은 지난주 토요일 개장을 했습니다. 개장 첫날 이용 인원은 1,500명이 되겠습니다. 운영 기간은 7월 1일부터 8월 27일까지 2개월간이며 매일 10시부터 17시까지 운영하게 됩니다. 시범 운영으로 지난 6월 30일 관내 어린이집 영유아 300명을 초청을 해서 시범 운영한 바 있습니다. 운영은 화요일에서 일요일까지 운영하되 매주 월요일 및 오천시는 휴장하게 됩니다. 운영 인력은 일일 15명이 되겠습니다. 물놀이장 시설은 풀장 2개소인데 유아존하고 어린이존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기간제 근로자 4명 채용, 대학생 알바 4명 배정, 주차장 700명 확보, 또 근무자 및 응급구호 물품 구비, 문화공연 프로그램 편성 등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와 다르게 금년도 개선사항으로는 운영 시간을 1시간 단축하게 됩니다. 올해는 청소 및 안전관리를 위해서 1시간 단축하게 되고, 그다음에 작년에는 색소폰, 문화공연으로 색소폰 한 종목만 하게 됐는데 올해는 문화체육과의 협조를 얻어서 다양한 벨리댄스, 힙합댄스, 색소폰에서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휴식 시간을 지정했습니다. 그 수질 및 안전을 위해서 50분간 운영을 하고 10분간 휴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안개부스라든지 놀이 시스라든지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질 및 안전관리부입니다. 풀장 물은 매일 교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전돌봄센터를 운영했습니다. 간호요원하고 구로소방서 출동 지원을 요청하고 사고자에 대해서 배상 책임보험을 가입을 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그 푸드트럭을 운영하게 됩니다. 기간은 7월 11일부터 8월 27일까지 주간 단위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업종은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업. 푸드트럭 운영 대수는 1일 3대로서 7주간 21대를 확보하게 됩니다. 그 지난주 그 접수자를 보면 50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금천 순위별로 1순위 금천구 주민이 2명, 사회적 약자 5분, 기초생활수급자 3분, 청년 30분, 기타 10명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사업 영업자를 추첨해서 7월 11일부터 운영하게 됩니다. 끝으로 그 협업부서의 적극적인 협조로 준비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 협조해 주신 부서장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 응급 교육지원과에서 지벨리 4차 산업진료 체험 페스티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부 주최로 2017년 지역 맞춤형 진료체험 프로그램 서울지역 대표기관으로 우리 구가 선정되어서 지벨리와 연계하여 청소년들에게 4차 산업혁명을 주제로 한 진료체험 박람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추진 방향은 4차 산업 중심에 특화된 주제로 차별화된 진료체험 박람회를 운영하겠으며 지역과 연계한 양질의 진료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통해 학교에서 접하기 어려운 신진료 및 전문 직업 분야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행사 개요입니다. 개최 일시는 7월 14일 다음 주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장소는 광장 1층 로비 12층 그리고 금나래 중앙공원 등 우리 금천구청 일대가 되겠습니다. 주최는 교육부와 서울시 교육청 금천구입니다. 페스티벌은 박람회, 드럼 체험 경진대회, 사전교육 캠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박람회는 오전 9시 4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우리 광장에는 전기차와 수소차, 발전 자전거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전시되어 있고요. 1층 로비에는 지벨리 홍보관, 그리고 12층에는 대강당, 로비, 세미나실, 식당까지 포함하여서 가상현실, 로봇, IoT, 이러닝, 미래자동차, 미디어 아트 등 39개 업체가 부스를 운영합니다. 이때 초중고 학생들 2,000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드론 체험 경진대회는 금나래 중앙공원과 커뮤니티 센터 분수대 앞에서 합니다. 이곳에는 100명의 친구들이 참여합니다. 사전교육 캠프는 총 56명이 신청하여서 드론 기초와 인지과학 과정 캠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막 선언은 오전 10시에 하게 됩니다. 협업사항입니다. 경제일자리과에서는 지벨리 홍보관을 1층 로비에 운영하니 내실있게 준비해 주셨으면 합니다. 행정지원과는 청사종합관리 그리고 주차장 확보를 부탁드리며 푸드트럭 운영장소를 협조 부탁드립니다. 홍보마케팅과는 페스티벌에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부탁드리고요. 보건의료과는 행사장 내 응급의료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주시고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후송체계 확립을 부탁드립니다. 위생과는 푸드트럭의 영업신고 및 위생관리를 부탁드리고요. 공원녹지과는 금나래 중앙공원 시설 지금 협의해서 하고 있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청소행정과는 쓰레기 처리 및 분리수거대 운영을 부탁드리고요. 주차관리과는 주변 도로 정비 및 주차장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원부서에서는 관내 청소년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홍보 포스터를 게시를 해주시고요. 전 부서에서는 우리 청소년들이 한 2,000명 정도가 신청을 했지만 한 3,000명 정도가 오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나 행사 진행에 관련된 그 인력을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에서 공무원 생명지킴이 교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면 서비스 확대와 직장 업무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서 공무원 생명 지킴이를 양성함으로써 고위험 주민과 동료에 대한 관심으로 자살 예방에 직원 모두가 참여하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교육 기간은 7월 20일에서 21일 2번이며 교육 시간은 15시에서 17시 중 한 번만 참석하면 됩니다. 교육 장소는 대강당에서 실시하고 참석 대상은 400명입니다. 교육 내용은 보고 듣기 말하기로서 자살 위험군을 빨리 알아차리고 듣기를 통해 자살 위험성에 대해 적극적이고 공감적으로 경청하고 말하기를 통해 안전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연계하는 교육으로서 각 부서장님께서는 생명지킴이 교육 미이수 직원에 대해서 교육을 꼭 참석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7월에 추진할 주요 업무와 행사를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혁신계획 수립을 위해 실시한 협치 현황 조사 결과에 대해 우리 리서치 고대성 본부장이 발표하겠습니다. 준비한 내용을 편하게 발표할 수 있도록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마이크 켜고 하세요. 총 5개 주제의 조사가 실시되었습니다. 그중에 협치현황 직원 설문조사, 그다음 주민 직원 신청 면접 조사가 협치현황 조사에 해당합니다. 금천구에서 협치현황 조사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의 구성은 직원 355명을 대상으로 한 직원 설문조사, 그다음에 직원과 주민 46명을 대상으로 한 심층 면접조사, 부가적으로 주무관 8명, 주민 2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직원 설문조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협치 개념을 이해한다가 88.7%였고 잘 이해한다는 34.1%였습니다. 업무 수행에 협치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89.3%, 필요하다는 응답자의 이유로는 의견 반영과 집단 이성 발휘가 가장 높았습니다. 반면에 불필요하다는 응답자의 이유로는 업무 지연과 민간 역량 부족이라는 순이었습니다. 민간협치 수행 경험률은 53%였습니다. 특성별로 보면 20대와 40대, 9급 등에서 평균보다 상대적으로 저조한 경험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험자가 수행해본 사업 분야는 총 13개 분야가 언급되었는데 마을 공동체, 복지, 주민자치 분야가 과반 비율 이상의 98.8%를 보이고 있습니다. 합산 비율이 100%가 넘는 것은 복수응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험자가 생각하는 어려운 단계로는 실행계획이 58.3%로 가장 높았습니다. 향후 수행 의학률은 75.2%인데 민간 협치 경험자와 협치 교육 경험자들은 평균보다 높은 의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관 협치 경험입니다. 협치 경험은 50.7%였고 경험자가 느꼈던 어려웠던 점은 의사소통, 업무량 증가 등의 순이었습니다. 향후 필요하다는 응답은 74.9%였습니다. 협치 교육과 관련해서는 평균 28.5%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특성별로는 20대와 40대, 8급 등에서 상대적으로 저조한 경험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협치 만족도는 38%인데 크게 높은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협치 교육이 필요하다는 80.6%, 필요한 주제는 의사소통 능력과 협치 사례 순이었습니다. 이것은 그 심층 면접 조사에서 어떤 전문가의 이론적인 것보다는 협치 사례라든지 협치 경험의 공유가 중요하다는 응답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응답자 특성별 주요 조사 결과 비교인데요. 이 표의 가운데 녹색 바탕이 평균치이고 위로 갈수록 평균 이상, 아래로 갈수록 평균 이하를 의미합니다. 이 표는 특성별로 어떤 서열화라든지 어떤 순위를 매기자는 의미가 아니고요. 상위 그룹과 하위 그룹 간의 어떤 인식이나 경험률의 편차가 얼마나 큰가를 판단해 보기 위함입니다. 특히 그 협치 개념을 잘 이해한다는 응답이 51% 이상 상위 그룹이었는데 하위 그룹은 23% 이하를 보이고 있고 협치 교육 경험률에서도 상위 그룹은 38% 이상, 하위 그룹은 20% 이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평균적으로 50대 이상, 6급 이상, 20년 이상이 좀 상위 그룹이었고 하위 그룹은 40대 이하, 7급 이하, 20년 미만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협치 수행 경험률과 향후 의학률 그리고 필요성 동의율과 향후 의학률을 비교한 산포도 그래프입니다. 파란 점이 그 6급 이상, 50대 재직기간 20년 이상인데요. 동의율과 경험률이 평균 이상이었고 의학률도 평균 이상이었습니다. 반면에 빨간 점으로 표시된 40대 이하, 7에서 8급, 재직기간 3에서 5년, 15에서 20년은 동의율과 경험률도 평균 이하였고 향후 의학률도 평균 이하의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민과 직원의 협치 인식 비교입니다. 먼저 민간협치 필요 이유에 대해서는 직원은 의견 반영이 1순위였던 반면에 주민은 의견 반영이 5순위에 그쳤습니다. 금천구 협치 단계 인식에 있어서도 주민은 2단계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던 반면 직원은 한 단계 높은 3단계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3번과 4번은 민관, 관관 협치 수준을 평가한 것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것입니다. 40점대에서 50점대인데요. 한 보통 정도의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민민 협치에 대해서 가장 낮은 평가를 하고 있고요. 5번 항목은 그 직원이 구민을 파트너로 인정하는지 여부, 부서장과 부서원의 협치 리더십 동의 여부, 협치 수준에 대한 동의 여부인데 대체로 60% 이상의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고 마지막에 그 다른 지역보다 협치 수준이 우수하다라고 하는 그 동의 비율에 있어서는 직원과 주민 모두 75% 이상의 높은 동의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민의 역할 권한 보장 여부인데 주민이 직원보다 보장 안 된다라고 느끼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그다음에 주민과 직원 간의 협조 여부에 대해서는 주민이 직원보다 협조적이라고 느끼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8번에 주민과 직원 간의 관계인데 직원은 수평적이라고 느끼는 인식하는 비율이 훨씬 높았던 반면 주민은 오히려 수직적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습니다. 그다음에 주민 의견의 사업 반영 여부에 대해서는 직원이 주민보다
반영된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습니다. 다음으로 주민과 직원의 신층 면접 조사입니다. 먼저 협치에 대한 인식 부분인데 협치 용어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다라는 의견이 많았지만 반면에 단점으로는 익숙치 않다거나 잘 모르겠다거나 쓰기 어렵다는 의견도 많이 제시되었습니다. 금천구의 협치 수준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 대비 상대적으로 우수하지만 직원의 적극성은 미흡하다는 견해가 많았는데요. 직원이 협치에 소극적인 이유로는 번거롭다거나 고민이 없다, 그리고 업무 부담이 과중된다는 등의 의견이 많이 제시되었습니다. 협치 행정 수용 환경으로는 협치가 필요한 행정 환경이지만 주민 참여가 편중되고 제한적이며 주민 참여 의식이 부족하고 주민과 공무원 간의 입장 차이로 인해서 소통이나 상호 이해가 부족하다는 견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협치의 여건은 아직은 미성숙하다라고 하는 진단이 많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협치 현황과 문제점으로는 행정 내부의 문제는 어떤 형식적인 협치 운영, 보상이나 평가 체계의 적정성 부족, 협업 체계의 적극성 부족 등이 제시되었고, 주민의 대표성, 공공성이 부족하고 주민 역량과 전문성이 부족함으로써 민간의 주도성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주로 거론되었습니다. 협치 사례에서 긍정적 경험과 부정적 경험의 이유를 들었습니다. 긍정적인 경험의 이유로는 소통에 중점을 두었고 민의 주도했으며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등의 이유였으며, 부정적인 경험으로는 소통이 소홀했고 공감대나 공론화 과정이 부족했다는 등의 이유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소통을 했느냐, 공론화 또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는가의 여부가 어떤 긍정적 또는 부정적 경험의 기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협치가 필요한 지역정책 분야로는 주민참여 예산과 같은 참여소통 관련 사안, 그리고 마을변화사업, 1인 가구 문제, 안전문제, 다문화 문제 등이 주로 거론되었습니다. 애로사항과 개선 필요사항으로는 먼저 애로사항은 직원의 업무 피로도가 크게 증가한다는 점, 협치 방법론이 불명확하고 사업의 성과를 중시하는 문화 등이 애로사항으로 제시가 되었고, 내부적인 문제로는 협치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많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협치 업무에 대한 배려가 부서 내에서 부족하다는 등의 의견도 제시가 되었습니다. 주민 참여 문제에 있어서는 다양한 계층의 어떤 참여 통로를 확대해야 되고, 특히 그 협치 이해를 위한 주민 홍보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제시되었습니다. 협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협치 방법론을 수립하고 성과평가와 보상 체계를 개선하고 교육을 통한 역량의 강화, 또 참여계층 확대 노력을 통해서 전반적인 협치 시스템이 선순환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주민 주도성이 강화되면서 민간의 협치 문화가 정착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상의 죄송합니다. 이것은 실제 친층 면접 참여자들의 어떤 발언 중에 어떤 단어가 많이 언급되어 있는가를 분석한 것입니다. 가장 많이 언급된 게 협치란 단어였고, 그 다음에 주민, 사람, 사업 등의 순서였습니다. 이 중에 정서나 행위와 관련된 키워드를 다시 분석해보면 힘들다라는 단어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 어렵다, 필요하다, 걱정이다, 소통, 공감 등의 순이었습니다. 특히 힘들다와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직원이 거론한 비율이 70% 이상으로 상당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직위와 관련해서는 가장 많이 언급된 직위가 담당자, 담당, 주무관, 주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장, 팀장, 동장, 통장 등의 순이었고, 과장이나 국장의 직위는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이상의 조사를 바탕으로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해 보았습니다. 먼저 협치 실태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는 부분인데요. 금천구의 그동안 협치 노력의 성과는 긍정적이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만, 내부 시스템이나 참여 자원, 역량 등은 부족하다는 견해가 많았습니다. 이것은 금천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아래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고민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협치 문화가 미성숙되어 있고 민관의 인식 차이로 인한 우리 사회 전반의 문제라고 보고요. 이러한 협치 실태를 객관적으로 인식을 하고 또
문제를 함께 극복하고자 하는 그 민관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협치 매뉴얼을 구축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았고요. 또 사례 중심의 간결한 이 참고 자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주민들이 잘 모른다는, 협치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어떤 협치의 의미, 어떤 이 가치에 대한 홍보가 더 확대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행정 패러다임이나 어떤 주민 소통 문화의 변화 의지를 알림으로써 주민의 관심과 공감대 형성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과정이나 사람을 중시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협치는 어떤 사업, 일이라든지 결과가 중심이 아니고 어떤 과정, 또 방법, 상호 이해나 신뢰로 판단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주민과 직원 모두 많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협치의 전제인 열정이나 뭐 자발성, 이런 소통 관계만, 이 모든 것들이 사람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 인식 변화와 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여유를 가지고 차근차근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제시가 되었고, 또한 그 협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그 성과 지표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협치 업무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 평가 및 보상, 또 배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심층 면접 조사에서 실제 발언이 나왔던 그 발언의 일부를 화면에 소개하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11페이지 보면은요. 잠깐 올려보시겠어요? 네. 10페이지 다시 앞에. 여기서 지금 발표에 누락된 것 같은데요. 지금 가장 참여율도, 그러니까 합치에 대한 동의도 높고 경험도 높은 분들이 지금 5급 이상으로 나와 있어요. 네. 근데 지금 9급이 지금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저희가 한번 논의했을 때 그게 동해 있는 그 복지지구 한 걸로 그 발표할 때 누락된 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사상으로 보면 그 협치 교육 경험력, 그다음에 협치에 대한 인식에 따라서 어떤 협치에 대한 그 향후 의학률이라든지 긍정적인 부분이 갈린다고 보이는데요. 그 9급 이상 같은 경우는 9급분 같은 경우는 협치 교육, 협치 개념에 대한 잘 이해도도 떨어지시고 실제 협치 업무 경험률도 떨어지시는데 그 향후의 어떤 협치 필요성은 동의한 비율 높게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곳은 동사무소에 많이 또 근무하고 계시고 실제 접하시면서 협치에 대한 기본적인 필요성, 그다음에 어쨌든 그 민간 협치를 강조하는 어떤 구정에 대한 방침에 대한 충실성이 좀 반영된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만 이제 7급, 8급 분들은 이제 9급 분과 달리 좀 이제 향후 협치에 대한 동의율이나 이제 그 필요성은 좀 떨어지시는데 이제 그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실제 경험도 좀 많이 못 하셨지만 실제 그 민하고 접촉하는 부분이 또 많으면서 그 조사라든지 심층 면접에서 제시된 어떤 업무 과중 또는 스트레스 이런 부분이 좀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충 설명드리면 저희가 중간 보고할 때 저 부분이 굉장히 좀 그 의회에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동해 근무했던 경력체 그 사회복지 직원들이 그 차동을 시작하면서 여러 분야과 함께 협치하고 서로 의논하고 하는 과정을 경험했기 때문에 아마 대상자를 동해에 있는 그 사회복지 조사를 하다 보니까 분석이 나온 걸로 저희가 처음에는 의아했다 나중에 그 사항을 그 확인했기 때문에 지금 보충 설명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이 협치라는 것은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하나의 사례로 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뭐 추가로 궁금하신 분들. 부서별로 차이는 안 나타나던가 이게?
그 부서별로 보시면 그 주로 마을 공동체 복지 주민 자치 분야였는데요. 그 경험률이 적은 부분들은 보니까는 주로 6급 이상 분들이 많이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는 다른 그 부서들의 특히 직급을 보면 주로 이제 6급 이상이나 이제 오래 근무하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협치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인식이 많이 높았습니다. 근데 반면에 그 마을 공동체나 복지 주민자치 같은 경우는 비율이 많다 보니까 다양한 직급이나 연령이나 근무 연수가 다양한 분들이 포진되어 있으셨고 이분들 같은 경우는 좀 전체 평균하고 어떤 뭐 협치에 대한 경험률, 동의율, 향후 필요성이 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이제 좀 아주 좋은 긍정적인 부분들은 뭐 사회적 경제 분야라든지 뭐 평생교육 이런 분야인데 이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좀 상위 직급에 계신 분들이 주로 경험해서 좀 더 긍정적으로 판단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뭐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만 마치겠습니다. 발표해 주신 조사 결과가 지역사회 혁신계획에 잘 녹아들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께서 당부 말씀하시겠습니다. 예, 당부 말씀하시기 전에 누구한테 물어봐야 답변을 들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한 사람씩 쭉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치 관련해서 7급, 8급이 가장 소극적인 걸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죠?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죠? 예. 여기에 대해서 왜 그런지 하고 어떻게 이거를 좀 넘어설 수 있는지 한번 차례대로 한번 쭉 얘기해 볼까요? 우리 신임 홍보 마케팅 과장님. 짧게 1분 이내로. 예. 지금 설문조사 결과에 보면은 협치를 경험한 사람들이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협치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것 같으니까 아마 지금 본인들이 하고 있는 일을 협치적인 관점으로 일을 해보는, 그러니까는 일을 주민과 같이 일을 해보는 경험을 더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받으면. 네. 어떻게 가져요?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는 주민하고 하는 일이 그러니까 주민하고 일을 했을 때 불편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거를 뛰어넘는 게 되면은 그게 훨씬 더 편한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는 네.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은 일 속에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설명을 드리기는 네, 좀. 알겠습니다. 협치를 제일 많이 하고 제일 힘들어했던 게 교육지원과인데. 글쎄, 저도 이 설문조사 결과 아침에 오기 전에 보고 좀 의아해했었는데요. 실은 이제 교육지원과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대부분이 협치의 접점에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팀장, 과장이 같이 해왔었는데, 저도 어떤 의아했었는데, 왜 오히려 저는 이제 나이 먹은 사람들보다 젊은 사람들이 깨어 있기에 오히려 협치에 대한 중요성이라든가 필요성을 더 갖고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같이 협치를 해오면서 해왔었는데, 제가 이제 이거 생각하면서 느낀 것이, 이제 제 경험 사례를 얘기하면은, 협치를 계속 해왔는데, 좀 우리가 기다림이 부족한 것 같아요. 가령 일희일비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어떤 날은 협치를 하다 보면은 좋은 분위기 속에서 아주 잘 생산적인 협치가 이루어지는데, 어떤 날은 전혀 이게 협치인가 뭐 실망스러울 정도의 회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은 우선
우리 간부님들이나 직원들은 좀 기다림을 가지고 서로 자꾸 여기에 보면은 주민들의 수준이 낮다고 그랬는데 낮지 않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행정을 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기다림이라든가 직원들의 인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이크 잡은 김에 아까 우리 그 교육지원과장님이 그 진로 페스티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만 더 보강을 하자면은 그날 그 체험 부스로 운영하는 기업이 39개 기업이거든요. 한 개의 기업당 뭐 2명씩만 와도 80명. 또 드론 경진대회는 초등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전국 단위에서 아이들이 좀 올라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면 학부모도 있고 또 그렇게 하고 또 기빈들도 오시고요. 그래서 그날 또 평일입니다. 금요일. 평일이다 보면은 우리가 계획은 당초 2,000명을 잡았지만 국장님 오버하고 계세요. 예. 그래서 좀 직원들이 많이 그날 협조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염려스러운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행정지원과장님 금요일 날 주차장 비워달라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예.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예. 목요일 날 식당 운영에 대해서 좀 검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예. 우리 협치의 실패를 많이 경험해본 우리 한만석 과장님. 실패를 많이 경험도 해봤지만 성공도 많이 해봤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행정에 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성과 위주의 행정, 그러다 보니까 7급 이하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부서장님들이 성과를 목표로 해서 일을 추진하다 보니 직원들이 협치를 통함으로 인해서 업무의 과중, 그 다음에 신속한 결과물이 협치를 통하면 기본적으로 2배, 3배 기간이 더 늦어지다 보니 그와 관련돼서 직원들이 협치에 대한 인식은 있지만 그거를 몸소 실천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움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고요. 또 하나는 민하고 협치를 하다 보면 관에서 옛날에 했던 행정과 전혀 상이하거든요. 주민들은 서로 논의하면서 과정이 있지만 주민들은 일단 요구하는 입장에서 보이지 않게 관에다가 너무 많은 걸 요구하다 보면 그거를 7급 이하 직원들이 정책을 결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관련된 거를 논의할 과정에서 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업무에 대한 피로도가 높고 그러다 보니 7급 이하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협치보다는 이제 성과에 대한 부담감 이게 크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뭐 동장님 중에 혹시 말씀하실 분 안 계신가요? 시흥 삼동장입니다. 이번에 시민 참여 예산 그 사업을 한번 하다 보니까 이런 부서에다 협조 공문을 보내게 됐어요. 시민이 해는 사업을 동에서 받아가지고 동에서 부서를 이렇게 보내는데 이 부서 담당에 가는 것이 7, 8급짜리 실무자로 이렇게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업무가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맞아요. 그분들이. 근데 그 업무를 늘어나는 것을 그 사람 업무로 잡아줘야 되는데 이건 가액 걸어서 잡아주니까 이거를 7, 8급들이 받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안 받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꾸만 우리 와서 협의를 거쳐달라고 했는데도 안 오더라고요. 이건 가해 업무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 생각은 그러니 이 협치 업무와도 그 사람의 본 업무로 생각해가지고 실적 가점 같은 걸 이런 걸 부여해줬으면은 협치가 더 잘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우리 오랜만에 회의 참석하신 문길수 이사장님. 바깥에서 보니까 어때요? 협치라는 것은 과정인 것 같습니다. 과정. 우리 행정이 흔히들 개방하고 소통하고 같이 공유하는 과정을 거쳐서 나오는
결과물을 산출해내는 게 협치인데 지금 아까 그 내용을 보시면 이제 직급이 높을수록 만족도 아니면 참여도가 높다는 건 우리 자치행정과장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예를 들면 뭐 7, 8급 같은 경우는 우선 눈에 닥치는 또 자기한테 주어진 일을 하는데 전혀 그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뭐 6급, 5급 정도 되면 이제 조금 여유를 가지고 이제 협치에 대한 개념이나 관념이나 또 이런 거를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것 같은 보고서 같습니다. 7, 8급은 생각하지 않고 일한다 이렇게 들리는데. 생각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지금 제가 느끼는 거는 제가 벌써 아까 청장님 뭐 서두에 감회가 새로운데요. 3년 반이 지났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앉은 게 3년 반 만인데 그간에 제가 외곽에서 보면 그렇지 않다고 내가 청장님한테도 가끔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좀 대화가 단절되어 있고 막혀 있어요. 제가 외부에 나가서 대화를 해보면 때로는 뭐 이게 정말 대화가 안 될 때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가 바라볼 때는 신규직일수록 뭐라 그럴까 뭐 법대로 규정대로 이런 논리가 심화되는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예, 혹시 또 얘기하실 분 없나요? 민간의 문제는 없나? 민간이랑 협치하다 보면, 뭐, 우리 맨날 요 앞에 데모하는 사람들도 구청장 나와 뭐 맨날 이러고 있는데, 직급이 높은 사람들하고 협치하고 싶어 하는 속성이 있어요. 협치할 때. 그죠? 그래서 가능하면 과장 수준 돼야 우리가 얘기할 만한 수준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민간에서도 뭐 과잉 요구나 민간이 기대하는 자기네들의 파트너로서의 역할, 이거에 대한 고민이 좀 있을 수 있고요. 다른 한편에서는 내부 문제도 좀 있겠죠. 7, 8급이 왜 협치에 소극적이게 만들었나. 이게 승진하고 뭐 금평하고 다 나눠져 있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협치를 요청하는 사람은 다른 부서과장이고 평가하는 건 우리 부서과장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과장은 아무 상관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엄밀하게 얘기하면 사실은 좀 더 냉정하게 협치를 하지 않은 직원들에 대해서 또는 협치를 적극적으로 한 직원에 대해서 금평에 반영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해당 부서 과장만 평가하는 이런 방식으로는 어떻게 이거를 적극적으로 끌고 갈 수 있나요? 요즘 전체 금평 중에 절반은 자기 소속 부서가, 절반은 협업 관련 부서가 금평을 해야, 그래야 바뀌는 거 아닌가요? 그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제대로 된 평가 아닌가요? 협치를 한다 그러면. 그게 되겠냐. 그게 되도록 하는 게 조직이고 사회죠, 사실은. 한번 내부의 문제와 외부의 문제, 이런 것들을 다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공무원들이 일하는 방식이 대체로 미리미리 준비하고 미리미리 하지는 않습니다. 때가 되면 거기에 맞춰서 행정편의적인 방식으로 공급자주의 방식으로 일을 해나가는 스타일이어서 실제로 협치는 시간이 걸리고 과정, 프로세스가 있어야 되는데 이 프로세스를 최대한 단순화시키려고 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사업을 할 때쯤 돼갖고 거기에 맞춰서 협치를 하니 뭐 주민 입장에서는 동원된다는 느낌을 갖는 게 당연하죠. 그리고 그렇게 하니까 업무가 가중될 수밖에 없죠. 문제는 협치를 시작해야 되는 시점, 특정 사업과 관련한 내용에 뭐 협치를 해야 된다는 그걸 시작해야 되는 시점을 얼마나 기반 조성하는 것부터 이거를 바닥을 다져갈 건지, 그래서 그거를 좀 더 앞당겨줘야 7, 8급이 들어가서 개입할 여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뭐 일상적인 협치든 아니면은 특정 사업을 위한 협치든 그것을 시작하고 출발하는 지점, 그다음에 기반을 조성해야 되는 시점, 사업을 구체적으로 쟁점화해서 논의해야 되는 시점, 이거를 다양한 계기로 나누어서 적정 시점에 시작해줘야, 그래야 조급증이라고 하는 말을 피할 수가 있고 일방적으로 끌고 간다는 말을 피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기반 조성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게 날짜는 다가왔고, 그리고 당장 뭔가는 공문서를 만들어서 서울시에 올려야 되는데 뭐 대책이 없으니까 그냥 밀어붙여 가는 거죠. 그래서 협치는 하면 하는 대로 고생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주민 입장에서는 이거 뭐 우리 의견은 제대로 받아주지도 않고 지들 하고 싶은 대로 하네. 이게 통상적인 흐름입니다. 즉 우리 행정의 속도라고 하는 것과 협치의 속도라고 하는 게 좀 다를 수 있는데, 이 속도 다른 것들을 협치의 속도에 맞추는 게 아니라 협치를 행정의 속도에 맞추는 순간 사실은 이런저런 불만이 생길 수도 있고, 그거는 공무원이나 또는 주민들 모두 사실은 불만 가득한 협치가 될 가능성이 높죠. 이 속도와 이 리듬을 어디에 맞춰야 되느냐, 이런 고민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 속도를 늦추다 보니까, 행정 속도에만 맞추다 보니까 이게 결국 과장님들이 나서서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매번 과장님들이 이거를 주도하고 과장님들이 결정해야 되는, 그래서 7, 8급 역할이 확 줄어드는 협치 과정에서, 그래서 그런 훈련도 안 되고 뭐 그런 거를 별로 필요로 느끼지도 않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조금 더 여러분들께서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거나 이 부분 관련해서 별도의 과장님, 팀장님, 7, 8급들 좀 더 세심하게 정리해서 이게 매뉴얼로 풀릴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전체적인 점검과 조정은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일단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 내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뭐 몇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공약 사업이나 주요 시책 사업들, 그 사업들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내년에 민선 6기 좀 그 여러 가지 그동안의 노력들이 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추진 전략이나 어떤 세부 사업 계획을 미리 꼼꼼하게 좀 잘 검토를 해서 또 필요한 사항들이 충분히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미리 좀 준비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는 그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미리 좀 밟아야 되는 사전 절차들이나 아니면 법정 절차들을 꼼꼼하게 이행을 해서 주요 사업들이 추진되는데 어떤 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투자 심사라든지 그다음에 정부와 뭐 심의라든지 특히 지금 뭐 다른 구청에서도 좀 문제가 되고 있지만은 그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어떤 토지나 건물을 취득한다든지 아니면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도 일정 가액이 이상이 되면은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절차들이 누락되어서 사업 추진하는 데 애로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미리 좀 그 꼼꼼하게 챙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그 저희 그 주요 뭐 시책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서울시에 예산에 반영돼야 될 부분들은 지금부터 좀 사업 주관 부서와 충분한 좀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저희들 자치구
예산 숨기는 아직 뭐 본격화되지 않았지만은 서울시의 경우에는 7월, 8월 중에 사업부서에서 예산부서로 사업 예산 요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의 주관부서와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좀 시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충분한 협의가 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동안에 민선 6기 동안에 그동안에 저희들이 추진해왔던 노력들이 내년에 좀 좋은 성과를 거두고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미리부터 꼼꼼하게 좀 검토를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장님께서 당부 말씀하시겠습니다. 예, 부총님 좋으신 말씀 해주셨습니다. 해당 부서는 해당 부서대로 우리 기획예산과는 예산과대로 점검을 좀 하시고 과장님이 하실 수 있는 일, 국장님이 하실 수 있는 일, 부구청장님이나 제가 해야 되는 일 적절하게 일을 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인사이동하고 오늘 이제 첫 출근들 하셨을 겁니다. 흔히 말하는 좋은 자리일 수도 있고 힘든 자리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서 자기 업무 빨리 숙지하시고 그리고 새로 합류한 직원들과 협업을 잘 해서 또 전임자가 만들어 놓은 업무의 노하우를 잘 활용해서 새롭게 새 출발하시는 그런 계획이 되시기 바랍니다. 풍수해가 이제 이번 주 다음 주가 아마 가장 심할 것 같습니다. 평년보다 강수량이 좀 적다고는 하는데 여전히 북치성 호우나 아니면 태풍에 대한 위험들이 있습니다. 저충주거지가 많기 때문에 다행히 어제 아마 비가 한 50mm 왔는데 크게 어려운 점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중에라도 비가 오는 중이라도 좀 힘드시더라도 우리가 위험지대로 선정한 곳에 한번 나가서 토사도 좀 확인해 보시고 그렇게 해서 특히 붕괴 위험이 있는 곳은 가능하면 동장님과 함께 매일매일 좀 점검을 좀 하시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비라고 하는 게 이게 한꺼번에 많이 와서 무너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특히 산사태나 담장 붕괴 이런 것들은 비가 꾸준히 와서 이 흙의 무게가 과잉이 되면 실제로 밀려내려오거나 이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50mm, 60mm 매일 온다고 안심하시지 마시고 위험지대, 특히 축대나 산사태 위험 지역은 매일매일 점검하고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 물놀이장 개장을 했는데요. 이게 가장 많은 어린이들이 찾고 주민들이 찾는 가족 단위 놀이터로서는 여름에 가장 좋은 곳입니다. 독산 4동, 시흥 3동 몇몇 개 동에서도 아마 동네 물놀이장 이런 것들을 개장을 하실 텐데 각별히 안전 문제에 관심 갖고 직원들께서 세밀하게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 감느라고 사무감사 받느라고 전부 고생들 하셨습니다. 아주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다시 한번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끝난 게 아니고 이제 행정사무감사는 1년에 주기적으로 2번씩 하게 돼 있죠. 그래서 하반기에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같은 사안으로 반복해서 지적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것을 100%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준까지 그렇게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도 연차 휴가를 다 쓰신다고 합니다. 저도 다 쓸까 생각 중입니다. 여러분들도 가능하면 많이 쓰셔서 좀 더 여유 있게 일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열린 회의를 계속 하는데 제가 7년 동안 열린 회의를 몇 번 했겠습니까? 그죠? 7년 동안 총 하면 한 80번 정도 한 겁니다. 그죠? 근데 7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변한 게 없네. 받아쓰기 하는 것도 똑같고 얼굴 안 쳐다보는 것도 똑같고 예? 이게 뭐 마주보고 뭘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바꿀까 싶습니다. 다음 달 열린 회의는 뒷좌석과 앞좌석을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들 맨날 앞에서만 계셨는데 뒤에 가서 한번 앉아보세요. 어떻게 다른가 좀 보는 게. 그래서 다음 달에는 앞좌석과 뒷좌석을 바꾸고 그 다음 달에는 오는 순서대로 앉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자기 노트북이 꼭 필요하신 분은 본인들이 알아서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리도 끊임없이 바꿔보고 이 부청장, 부부청장 자리도 없앨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 가운데 가서 그냥 저희도 앉을까 싶어요. 바꿔봅시다. 뭐 바뀌질 않은 이거라도 바꿔봐야지 않겠어요. 그죠? 예. 그래서 매달 바꿉니다. 창의적으로. 우리 팀장님이 힘드시겠지만 사전에 공지하시고 오는 순서대로 앉는다 그러면 굉장히 빨리 들어오실 겁니다. 멀리 앉기 위해서. 그리고 뒤에 앉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하여튼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회의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순서, 앉는 자리도 바꿔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청장 자리에 앉게 되시는 분도 생길 겁니다. 늦게 오면. 그죠? 이 자리가 제 고정 자리가 아니라, 저도 그 자리로 가서, 제일 끝에 가서 나도 좀 앉아보자. 이런 생각이 있어요. 예. 다음 달부터 그렇게 바꾸시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매번 주무관이나 오늘처럼 이렇게 주요 의제들을 한 10분, 15분 발제를 합니다. 근데 내부 인사가 발제했는데 열심히 발제하고 Q&A도 열심히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다 발표하는 당사자는. 그러지 않겠습니까? 7급 주무관이 여기서 발표하면서 그래도 어떤 질문 나올까 예상해서 열심히 했는데 이게 과장님, 부장님들이 아무 질문도 안 하면 준비한 사람이 굉장히 쑥스럽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앞에서 15분 발표했는데 아무도 질문 안 한다. 이러면 내가 발표를 잘못한 건가, 내가 얘기한 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건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질문도 할당하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미리미리 빨간 벨 들고 오늘의 질문자 결정해서 질문 무조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지시한 바가 있는데 잘 안 지켜지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뭐라 그러죠? 회의할 때 쓰는 이거 무슨 자료라고 그러죠? 응? 보고 읽는 거 있잖아요. 사회카드. 사회카드 사용하지 마라. 과장, 팀장, 주무관 아무도 사용하지 마라. 사회카드 자체를 없앱니다. 저희가 사회카드를 사용하는 건 공식적인 행사 딱 2번만 허용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신년인사회, 그 다음에 구민의 날 2번만 사회카드를 씁니다. 그 외에는 사회카드를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얘기는 사회를 보는 사람이 100번쯤 내가 사회 볼 장소에 가서 100번쯤 연습하면 누구라도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주 하다 보면 사회카드 없이 합니다. 제가 외국도 나가보고 서울시도 가보고 이렇게 외부에 나가서 보면 사회카드를 가지고 회의를 진행하는 건 대한민국 공무원밖에 없습니다. 어디 나가도.
발표문을 가지고 발표하는 거 대한민국 공무원밖에 없습니다. 그 문제는 자기 업무가 전문적으로 숙지되어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어떤 질문이 들어와도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아는 범위 안에서 답변하고 아는 범위 안에서 합니다. 그게 그 사람의 능력입니다. 밑에 직원들이 써주는 사회카드를 읽고 사회를 하는 것이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회카드는 전면 금지한다. 사회카드를 사용하면 지시불이행으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제 점점 사회를 보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 안 되겠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일을 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은 점점 많이 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문화체육과장님, 생활체육 시설들, 네. 뭐 헬스장, 뭐 이런데 네. 성범죄자 채용 제한이 있나 보죠? 제가 업무 숙지는 못했는데 대부분의 숙지를 못하면 어떻게 해요? 네, 대부분의 오늘 업무 보고에 올라와 있는데. 네, 일제 조사를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예. 근데 모든 시설에 그 대상자가 한정돼 있는 시설은 그런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 이게 대한민국에 살면서 이래도 되나 싶은 생각이 가끔 드는데요. 성범죄자의 채용 제한과 점검을 일정 규모 이상만 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골프 연습장은 20타석 이상이 있는 데만 점검을 하게 돼 있어요. 그 이하는 점검을 안 합니다. 성범죄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근데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이렇게 일을 하는 게 말이 되는 건가요? 어떤가요? 부부장님? 왜 이거를 규모가 큰 데만 하겠다는 발상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게 무슨 규정인가요? 아니면 명령인가요? 지시인가요? 뭔가 이게? 어떤가요? 우리 제가 알기로는 전임 과장님. 규칙으로 해서 네. 사전에 이제 경찰 조회를 통해서 성범죄 행위가 있다면 결격 사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 생활체육시설에서 가르치는 사람은 일정 규모 이상의 검증을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왜 그게 대형 시설만 해당되냐는 거예요? 이 성범죄자를 채용 안 하는 게 업체에 대한 무슨 부담이 있죠? 그게? 업체에 부담이 있다는 말 자체가 이상한 건데, 이거는. 아니, 이 규정을 성범죄자들이 알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세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규정과 이거를 가지고, 그러면 여러분들 성범죄가, 그런 일정 규모 이하에서 발생하면, 그건 우리 점검 대상이 아니라고 얘기할 거잖아요. 그죠? 저는 굉장히 좀 당혹스러웠어요. 이런 걸 보면서. 마치 우리가, 어린이집, 관리하면서, 특정 규모 이상 어린이집만, 공기 점검하고, 이런 것도 비슷한 겁니다, 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을 하실 때, 이게 정말 주민이나 국민 입장에서 말이 되는 얘기인가 아닌가. 이걸 과장님들이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걸 일일이 저한테 보고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당혹스럽겠어요. 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지시를 내린 중앙정부가 오히려 더 비난을 받아야죠. 사각지대를 만들어 놓는 거잖아요. 성범죄. 공공연하게, 공식적으로. 저는 참 납득하기 어려운 행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규정이 그래서 그런 건지 아니면 우리의 편의상의 문제인지 그 이상을 우리가 관리 감독할 수 없어서 그런 건지 정확하게 근거가 없어서 제가 파악하기 힘듭니다만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하시면서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체육센터 같은데 예를 들면 수영 강사라든지 심지어 기간제까지도 다 사전에 파악을 하고 채용을 합니다. 채용할 때. 예. 그래서 한번 이런 점검을 꼭 하시고 이 관련 지침과 이런 것들을 보시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거를 사실은 건의를 하시고 그리고 언론에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중앙정부를 비판하고 이게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를 비판하고 견제하는 것입니다. 지방정부가 괜히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관련해서 한번 그런 조항들이 없는지 파악을 좀 해보시기 바라고요. 차제에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것인데 자기 업무 분야에선 여러분들이 과장이 아니라 구청장입니다. 저한테 결제 올라오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 하시는 업무가.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은 과장님이 아니라 그냥 직제상 과장일 뿐이지 그 업무에서는 구청장입니다. 구청의 책임자예요. 책임을 지셔야 되는 겁니다. 구청장처럼 생각하고 구청장처럼 행동해야 되는 게 자기 업무를 책임지는 과장의 몫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들이 다시 한번 심기일전해서 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이 제가 7년째 되는 날입니다. 7년째 된 날이 이틀 전이긴 합니다만 휴일이어서 그랬습니다. 제가 직원들에게 편지를 보내긴 했는데 7년 동안 우리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힘든 구청장 밑에서 정말 열심히 일해 주시느라고 정말 애썼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지난 7년 돌아보면서 남은 민선 6기, 남은 1년 동안 7년 출발할 때처럼 초심으로 돌아와서 그렇게 일을 하려고 합니다. 민선 6기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그런 행정과 정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들과 전 직원들께서 함께 해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참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이상으로 6월 열린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장님 진짜 처음 예측도 못하게 질문하셔서 당황스럽습니다.